안녕하세요. 사실관리입니다. 제가 단톡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요번 주부터 한 주에 영상 3개씩 올릴 예정이고, 혹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상 한 개당 1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요. 또 주제는 뭐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톡방에다가 올려주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 뭐 향후 국채금리 전망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해주는 걸로 최대한 맞춰서 영상을 제작할 거고, 제가 내건 조건은 일주일에 영상 3개씩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고, 영상 한 개 안 그러니까 한 개당 안 올리면은, 예, 1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단체 계좌에다가 지금 디파짓으로 1,000만 원은 이체시켜 놓은 상태고, 혹시 제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했던 3개의 영상을 못 올리면은 하나당 100만 원. 네,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 국채 베이시스 트레이딩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그 투표를 올렸는데 그쪽에 많이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투표하라고 올린 건 아니고, 거기다가 항목 추가하기로 해서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어, 작년에 그 5%까지 올라갔을 때 10년물이,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는 막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경제가 뭐 좋거나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 헤지펀드의 이 현선물 차익 거래 때문에, 베이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발생된, 금융단에서 발생된 왜곡이 되게 심하게 돼서 5%까지 그렇게 치솟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 예, 그때의 로직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우선 현물, 선물,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딱 하고 넘어갈게요. 현물 거래는 뭐 아시다시피 당장 현물과, 예, 바로 딱 거래가 되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자본은 100%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선물은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자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예요. 현물을 직접적으로 맞바꾸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하고 정해진 날이 도래하면 그때 현물을 거래하는, 예, 그런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증거금, 계약금 쪽으로 10% 정도의 자본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100% 필요하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5%에서 15% 정도로 뭐 그 베이스가 되는 뭐 원유, 뭐 원자재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국채 아니면 뭐 주식, 그 베이스가 되는 거에 따라서 요 증거금 비율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된다고 해도 1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물 보면은 14%인가 15%인가 정도, 예, 증거금이 있으면 선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주식부터. 주식 여러분 프로그램 쪽에 들어가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차익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차익 프로그램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내가 그 선물은 제가 미래의 거래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물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보통 3월물, 6개월물, 뭐 9개월물, 12개월물 이렇게 한 1년 정도까지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거래가 활발한 건 아무래도 3개월물일 테니까 3개월물을 기준으로 잡고, 현재 상황이 현물이 100만 원인데 선물이 101만 원으로 1%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3개월 뒤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자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예, 선물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가면 그 배당금 이슈가 생기면서 현물이 더 높게 형성되는, 예,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일단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예, 배당금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이렇게 현물보다는 선물이 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요 베이시스 벌어지는 게 좀 어떤 특정 임계치보다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무위험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로직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코스피 200 현물 100만 원짜리를 요게 1포인트당 25만 원인가? 예,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350 정도 되죠. 코스피 200이.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퍼센트나 이런 걸 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100만 원이라고. 코스피 200의 현물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당장 100개를 매수를 하고 반대로 코스피 200의 선물 3개월, 그러니까 3월물을 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3개월 뒤에 코스피 200을 내가 너한테 팔게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요 선물 거래가 이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3월물 같은 경우에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거래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기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당장에 내가 바로 현물 100개를 바로 사면서 3월 뒤에 현물 100개를 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매도를 친다는 말 자체가. 반대로 누군가는 샀다는 거겠죠. 선물을 100개를 매수하는 사람, 3월 3월 둘째 주에 가서 산다고 하는 사람과 판다고 하는 사람 둘이 체결이 동시에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서 현물 100개를 사고 동시에 선물 100개를 매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단순히 어차피 1%포인트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가면은 무조건 수익이 1%는 일단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 현재 시장 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 정도 시장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3.5%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0.1%포인트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금리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1년 동안 빌리는데 3.6%이기 때문에 요거를 1개월, 2개월, 3개월 총 3개월치에 대한 이자 3.6%를 4로 나눠서 4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4로 나눠서 0.9%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현물을 매수하면은 사실 현물을 매수한 다음에 그게 이제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3개월 뒤에 줘버려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일단 뭐 최소 원래 내가 그냥 현금만 들고선 어디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놨어도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놨어도 나오는 수익 자체가 그러니까 0.9%가 이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딱 도래해가지고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에는 생각해보면 1% 정도의 매도 차익이 있지만 사실 이자 비용, 시장 금리로 봤을 때는 0.9%의 이자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수익은 0.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위험, 무위험 손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현물 100개 매수, 현물 100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100개 사고 선물 계약을 3월물짜리로 해서 3개월 뒤에 내가 삼성전자 100개를 누군가한테 현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로도 예로 들면은 또 분기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배당은 제외시킨 거예요. 어떤 주식은 뭐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이슈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현물보다는 이렇게 선물이 올라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는 연말에 보통 배당 그 확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0.1%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수익이지만 그거를 레버리지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매수한 이 코스피 200 현물 100개가 있죠. 동시에 진행했잖아요. 현물 100개 사고 선물 100개 매도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 현물 100개 살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이 100개니까 1억. 1억이 있었어야 되는데 위에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계약금만 내는 거기 때문에 요 계약할 때는 10분지일만 필요했겠죠. 그 선물 증거금은 일단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워낙 작은 돈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키는 건데 어떻게 하냐? 보통 헤어컷을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헤어컷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변동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헤어컷은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물을 잡을 때 그 담보를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100만 원짜리 지금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얼마까지 요거 담보를 인정해 줄 것인가를 헤어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어컷이 10%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들고 온 담보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는 90%만 90만 원만 인정이 돼서 9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출이 발생되고 대출된 금액으로 다시 현물을 사고 선물 매도 진행 동시에 하고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를 돌리면은 보통 이렇게 헤어컷이 10%로 가정을 하면은 14배 정도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0.1%밖에 안 되는 수익이지만 1.4%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3개월 동안에. 이렇게 현선물 동시 매수가 가능하고 요거는 차익 프로그램. 이게 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되게 많이 매수하는데 뒤로는 선물을 많이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얘네가 그냥 단순히 무위험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 들어오면은 외국인 따라서 뭔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하면서 선물은 매도하고 있다고 보면은 좀 그 현물을 샀지만 결국에는 3개월 뒤에 던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현물이랑 선물이랑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현물은 사는데 선물은 매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꺼름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차익 프로그램 도는 거랑 차익 프로그램 도는 거랑 그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선물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국채 시장에서의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채 10년물 현물을 내가 이제 사는 겁니다. 100억 원어치 사는 거예요. 잔존만기 10년에다가 쿠폰 금리 최초에 발행이 되는 순간에 적혀 있는 쿠폰 금리가 4.4%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3개월 이표채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 지급이 되기 때문에 4.4를 뭐 편하게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배당금이 나오니까 분배금이 나오니까 1.1%의 채권 이자 수익이 발생되겠네요. 3개월이 지나면. 선물은 선물은 특히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대한 증거금이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거금 자체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물 100억 원어치 사고 선물 100억 원어치 이 쿠폰을 매도 동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현재 현물 가격이 액면가 그대로 100억이고 선물 가격이 석 달 뒤에 이 선물 가격이 100.5억 그러니까 100억 5천만 원으로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물은 100억짜리 쿠폰 하나 매수하고 선물은 100억짜리 쿠폰 하나 매도하는 걸로 해서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은 그냥 3개월 뒤에 갔을 때 나는 이 채권 내가 샀던 채권 주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쳤던 거 현물을 줬으니까 계약 이행되면서 만기가 돼서 이제 그냥 다 종료가 되고 그럼 내가 1월 1일에 매수했던 현물과 매도했던 선물이 3월 말에 가가지고 이 계약이 정상될 때는 나는 현물을 주고 100.5억 한 개를 이제 그러니까 100.5억을 현금을 받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때 들어가야 되는 또 이자가 또 나옵니다. 해서 채권 이자가 나오겠죠. 일단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요 현물에 대한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표채로 3개월마다 이자, 이 채권 이자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게 4분의 1로 나누면 1.1%의 이자 수익이 발생되고 현재 시장에서의 조달 비용 내가 지금 이 100억짜리 쿠폰을 사기 위해서 레포 시장에서 뭔가 자금을 조달했다고 할 때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 5.2%에서 다시 1분기 동안 빌린다는 거니까 1.3% 이자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럼 총 3월 이제 말에 가가지고 이 선물 계약이 이제 이행되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상황을 요 오른쪽에다 표에다 제가 적어둔 거예요. 보시면 현물 100억 채권을 선물 100억 산다고 했던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100억에 샀던 거를 100.5억에 넘겨주니까 5천만 원, 즉 0.5%의 매도 차익이 발생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10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들었던 조달 비용이 지금 1.3%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대신에 현물에서 발생된 채권 이자 수익이 1.1%로 들어온 거죠. 해서 총 손익을 따지면 0.2% 수익이 아니라 0.7%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미 매도 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을 하고 갑시다. 석 달 동안에 계약 이행이 총 되고 나서 보니 0.6, 0.3%죠, 이게. 제가 진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숨이 차가지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월 이액이 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매도 차익 0.5%, 이제 조달 이자 비용이 1.3% 손실이 나오고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이 또 1.1%. 이렇게 하면은 무위험으로 3개월 동안에 0.3%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에 얼마 안 되죠. 무위험 수익이. 이게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위험 수익이 되게 크면 1%야. 그럼 너도 나도 하겠죠. 그럼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려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 요 조달 이자 비용은 올라가고 또 요 현물에 대한 현물 이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은 그만큼 또 현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수익률은 또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위험 수익이. 내가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고 현물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시장 이 채권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 차익이 발생되는 게 줄어들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려고 달려들면. 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수익이지만 헤지펀드는 뭘 하냐? 이거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내가 이미 현물 내 주머니에는 요거 베이시스 트레이딩 동시에 두 개를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면은 내 주머니에 지금 뭐만 남았어요? 현물 들어왔고 선물 계약서 하나 들어왔죠. 그 두 개 중에서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들고 가도 담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좀 말씀드렸던 게 BTFP 창고를 이용하면은 10년물도 액면가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싼 이자 뭐 쌀 건 없었죠. 어차피 BTF 이자도 다 OIS에 연결된 이자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높았죠. 그때는 되게. 대신에 중요한 거는 헤어컷 없이 액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억짜리 채권을 맡기고 100억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딜러한테 주는 뭐 수수료 뭐 띄고 하는 거 있겠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보더라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어컷이 10%면은 보통 14배 정도의 뻥튀기가 가능한데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미국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뭐 2년물이면은 더 헤어컷이 적겠죠. 내가 주머니에 들고 있는 요 현물을 담보로 잡고 다시 한번 대출을 받아서 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무위험 차익이 0.3%,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0.3%니까 4%, 사 곱하면 1.2%, 연으로 쳤을 때는 연 1.2%가 무위험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차익, 이 0.3%의 이익이지만 요거를 레버리지를 돌려서 요렇게 몇 바퀴 돌리면은 20배도, 사실상 이론으로 봤을 때는 뭐 30배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3개월 만에 그렇게 3%, 4% 정도의 무위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당시 작년에 보면은 마치 헤지펀드가 현물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숏배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씨가 갑자기 뭐 들고 와가지고 사실 뭐 금융기관에서는 현물을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도 사야 된다, 미국채. 막 요렇게 호도하는 걸 보고 아, 정말 간신배 같은. 근데 진짜 관상이 텄어. 딱 사기꾼 관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 하는 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봐라, 금융기관이 지금 현물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이 현물 사야 된다, 우리도. 그러고 그러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논거로 들고 오면서. 사실 그건 아니었고 애초에 헤지펀드가 이 미국채 선물에서 엄청난 숏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물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현물이 올라갈 걸 생각해서 현물을 산 게 아니라 선물 매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베이시스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맞다가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이 현선물 했던 게. 근데 최근에도 요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자가 정상화될 거잖아요. 이 단기 금리는 내려올 거고 장기 금리는 올라갈 거고. 지금은 이게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데 그거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죠. 장기채에 대해서는 숏 진행하고 단기채에 대해서는 롱 진행하고. 뭐 그냥 완전 꽃놀이패였어요. 작년부터 사실 이게 또요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또 무위험 수익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요 로직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로직은 어떻게 되냐? 일본 본토 안에서 은행에서 엔화로 지금 이념을 보면은 0.2% 정도 이자 발생됩니다. 2년 동안 요 0.2%로 그 엔화를 빌려요. 그리고 일본 시장 안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래서 그 달러를 들고 미국의 국채 5%를 5%짜리죠, 요즘. 5.4% 정도 되죠. 4%짜리 매입하고 다시 이 미국채를 들고 일본에서 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담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미국채를 담보로 잡고 다시 한번 은행에서 0.2% 이자로 엔화를 대출을 받고 엔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들고 다시 미국채를 사러 가고 이렇게 무한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빌리는 조달 금리는 0.2%고 미국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5%야. 엄청난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은행한테 빌릴 때는 뭘로 빌렸어요? 엔화로 빌렸죠. 근데 내 주머니에는 계속 뭘로 채워 들어가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미국 국채죠. 내 주머니에는 미국 국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 지금 내가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엔화 자산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쫙 레버리지로 어마어마하게 코일을 말고 있어도 나중에 언와인딩 할 때,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부풀렸던 거를 다시 이렇게 쭉 회수할 때는 결국에는 달러를 팔고 엔화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로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 환, 환해지를 해야 돼요. 무위험으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환해지 비용이 벌써 4% 5% 됩니다. 그 엔화 이 외환 시장에서 일본 외환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환해지를 하려면 달러에 대한 환해지를 하려면 엔 달러 FX 시장에서 그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한 4% 5% 돼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사실상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
환해지 비용이 너무나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5% 가까이 돼 있어요. 지금 환해지 비용이.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요렇게 요런 로직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튀길 수가 있는데 요게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렵고 혹시라도 일본의 뭔가 금리가 0.0%로 올라왔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렇게 뭐 0.5%라도 혹시라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돌아와야 돼.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엔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달러 자산을 엔화 자산으로 바꿔서 은행에다가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로 인해서 요렇게 집 나갔던 레버리지가 축소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회수가 발생되면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건 또 요게 있었죠. BTFP랑 단기국채 차익 거래. BTFP는 OIS 그 연방 금리랑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건데 BTFP 금리가 엄청 낮아졌고 초단기 미국채 금리는 엄청 올라갔었죠.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갔었고 제가 물을 안 들고 와가지고 예. 그 iOS OIS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조달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위험 차익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불하는 요 베이시스가 벌어졌죠, 지금. 그냥 무위험으로 차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BTFP에 가가지고 자금을 조달했고 그걸로 미국채를 1개월물짜리를 사면은 그냥 무위험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 또 최근에는 요거 이제 BTFP 뭐 최저금리를 정하면서 요거 이제 끝났죠. 심지어 이제 BTFP 종료가 되기도 했고 3월 10일부로. 최근엔 또 뭐가 있냐? 그 연준에서 빌리는 소파 금리랑 또 1개월 금리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0.1%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위험 차익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또 레버리지가 또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요것 때문에 또 왜곡이 또 있었죠.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 뭐 문 팀장이나 누구야 성사영 과장이나 최근에 나와가지고 말했던 그 단기 국채를 가지고 계속해서 레버리지 돌리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헤어컷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심지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죠 증거금도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계속 레버리지를 튀기면은 은행에서 저렇게 담보를 내서 계속 돈을 빌리면은 결국에는 채권 시장으로 계속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빌린 돈으로 국채를 샀잖아요 여기 현물을 그러면서 국채 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쩐주가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현금을 국채시장에다가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요 소파 금리랑 1개월물이랑 요 무위험 차익을 보기 위해서 현물을 매입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4월에 가면은 더 이상 요 레버리지를 튀기는 게 의미가 없어지면은 어차피 1개월짜리는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보고서 무위험 차익 노렸던 거는 결국에는 1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뭐 2월 2분기에 그 채권 발행 예정 보면은 재무부에 거기 보면은 1개월물이 많이 준다고 되어 있죠. 준다는 얘기는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소파 금리랑 1개월 금리 차이가 얼마 없어지면서 요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레버리지 튀길 때 사용되었던 그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돈이 다시 회수돼야 되기 때문에 4월에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로직을 좀 아는 게 향후에 뭐 이런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던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한 거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3개 그러니까 요번 주에 요거 포함해서 3개 올리는 게 목표고 여러분이 뭐 궁금해하는 거나 아니면 뭐 미국 나스닥 인버스 어떻냐 뭐 이런 시황과 관련된 거라도 질문 올려주시면은 영상 제작해서 요번 주 안으로 2개 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